누군가 때문에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와, 정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그 분노의 진짜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이 감정,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그 놀라운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게요.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?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잖아요. 갑자기 휙 끼어드는 차, 무심코 던지는 무례한 말 한마디,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동료까지.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 보여요.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일까요? 아마 대부분은, 아니 거의 100%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아, 진짜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, 또는 그 사람이 그 행동만 안 했어도 이렇게요. 내 화의 원인이 완전히 내 바깥에,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믿는 거 사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이 생각에 아주 제대로 태클을 겁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. 분노의 진짜 원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스위치를 딱 하고 눌렀을 뿐이라는 거죠. 이미 폭발 직전까지 가득 차 있던 그 에너지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, 바로 축적된 에너지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?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했던 작은 잘못들 있잖아요? 아니면 남에 대해서 슬쩍 했던 안 좋은 생각들. 이런 것들이 그냥 휙 하고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에너지 형태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.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요. 자,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분노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먼저 1단계, 2단계.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안에 에너지가 조용히 쌓입니다. 그러다가 3단계, 어떤 외부 사건, 즉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그냥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면 4단계, 뻥 하고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분노로 폭발하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? 상대방은 내 분노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이미 있던 걸 건드려서 터트린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? 오케이, 알겠어.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얼마나 있는 건데?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우면서도 듣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명쾌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70대 30의 법칙입니다. 자,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최근에 여러분을 정말 미치도록 화나게 했던 그 사람, 그 상황이요.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그 책임의 무게는 과연 누구에게 몇 %나 있었을까요? 결과를 한번 볼까요? 와, 놀랍습니다. 내 분노에 대한 책임이 무려 70%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.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에너지 때문에요.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은 고작 30%예요. 그냥 방아쇠를 당긴 역할,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. 결국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거울처럼 비춰준 고마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사람이다. 이 관점으로 보면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운 적이나 원수가 아니게 돼요. 오히려 나의 스승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왜?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 안의 문제를 콕 집어서 이것 좀 봐 하고 알려주러 온,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뜻이니까요. 그래서요,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 순간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.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기 그 두 가지 길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. 첫 번째 길, 이건 독을 마시는 길이에요.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당장은 속이 좀 시원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크고 안 좋은 문제를 내 인생으로 끌어당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. 반면에 두 번째 길은요, 이 경험을 약으로 만드는 길입니다. 아, 이 사람 덕분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됐네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. 그러면 그 끔찍했던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내가 남 탓하는 걸 딱 멈추고 그래, 이건 내 문제다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요,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마치 그래,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는 거죠.
자, 근데 이 원리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. 이게 확장돼서요,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, 즉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를 만들어 나갑니다.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과학에 가깝습니다.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석처럼 내 주변으로 착착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. 만약에 내 안에 남 탓하고 비난하는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연스럽게 모였다 하면 남 얘기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흐린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무서운 건 그런 곳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나 자신도 점점 더 그 물처럼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반대로 내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? 자연스럽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그런 맑은 물 같은 그룹에 끌리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나도 함께 맑아지고 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. 어떤 물에 있고 싶으신가요?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당신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. 네,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은 주어진 적이 없어요.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남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.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렇다면 나의 진짜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첫째,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. 둘째, 다른 사람 행동을 내 맘대로 심판하는 걸 멈추는 거죠. 셋째, 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걸 멈추는 겁니다. 이렇게 바깥으로 흩어져 있던 나의 모든 초점과 에너지를 100% 온전히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.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죠?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.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.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내가 오직 나에게 집중할 때,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동안 남을 향해 쏘아붙이고 신경 쓰고 판단하느라 낭비했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단 1%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전부 나 자신에게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?